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요. 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1보다 지금 여기 보면 1보다 어떤 거야? 작지? 숫자 모으나 생각해 볼래요? 이해하기 편하게. 네. 이것 좀 넣어봐 이거. 자, 0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0을 대입했다 쳐요. 마이너스 곱해요? 그대로예요? 곱해야 되죠. 얘는요?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둘 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범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범위의 특징은 1하고 2 사이지. 아무런 숫자 생각해보면 뭐 1.5 생각해보면 좋겠죠.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하죠. 다르죠 특징이. 그러니까 얘는 둘 중 하나의 마이너스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2보다 크다죠. 3 생각해보면 윤성아 이건 어떨까? 3 생각해보자. 둘 다 안 곱하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이렇게 1하고 2를 기준으로 잡아서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3개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3개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일단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계속 확대 축소하면은 그러니까 자,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x가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둘 다 마이너스였죠. 그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얘를 풀면요. x가 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앞서서 연습했죠. 이 범위에서 얘가 나온 거니까 둘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나오죠. 그치? 자, 두 번째를 해줄 겁니다.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쌤이 너네들한테 딱히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이 크다 쪽에 일반적으로 는을 붙여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다룬 식이에요. 지금 2번 케이스가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라 했잖아. 근데 왼쪽 게 마이너스야? 오른쪽 게 마이너스야? 오른쪽 게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곱해지는 거지. 근데 저 x가 1 이상이라 했으니까 x가 1 이상이니까 1을 봐봐. 1을 한번 저기다 넣어볼게. 왼편 몇이야? 0이고 오른편은 마이너스 2이지. 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0은 애초에 부호가 있는 애예요? 없죠. 그럼 마이너스 곱할 필요가 없죠, 얘한테는. 그러니까 즉 똑같아. 1.5를 대입한 거나 1을 대입한 거나 똑같아.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부등호를 나눌 때 크다 쪽으로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는을 붙이면 알아서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기도 너네가 별로 생각 안 했겠지만 아까 3 기준 했잖아. 3보다 클 때 는 붙인 거야. 그래서 아래쪽도 볼까? 아, 여기 안 했구나. 위에 보면은 0보다 클 때 크다 쪽에 는 붙였지. 이게 크다랑 는이랑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크다 쪽에 는 붙이면은 뭐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왼편 거는 안 곱하고 오른편 거는 곱한다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런 식이 나와. x가 없어져 버렸죠. x가 없어져 버렸지? 근데 1이 3보다 작다. 이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럼 뭐냐면 x가 1하고 2 사이라고 지금 딱 쌤이 케이스 잡아놨잖아. 1하고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하든 x는 없어 우리한테. x는 없어. 근데 저 부등식은 성립해야 돼. 이게 풀어서 다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어느 실수를 대입하든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 넣어도 괜찮고 1.5 넣어도 괜찮고 1.7 넣어도 괜찮고 1.8 넣어도 괜찮고 뭔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냐면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불러요. 자, 이걸 요약할게요. 그럼 x가 1하고 2 사이든 2 사이 뭐든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케이스 나눈 얘 자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첫 번째에서 뭐 했어요? 얘 찾고 얘 찾아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찾았지? 근데 두 번째 거에서는 얘밖에 범위가 없단 말이야. 얘는 x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x가 몇이든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야. 근데 이 범위에서. 그래서 그냥 얘 자체가 답이 되는 거야.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이해될까요 혹시? 안 되나요? 세진이 안 돼요? 동호야 안 되나요? 응. 그래서 1번에 x가 0보다 크다고 돼 뭐야? 수직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잠깐만 1번 얘기 내가 잘못했으니까 1번이 좀 이따 하고 일단 2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2번만 보자. 2번 다시 얘기할게. 보면서 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 1하고 2 사이일 때 x 범위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x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1이든 1.5든 1.7이든 1이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맞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가 이 범위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가 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거 좀 어려워. 이게 항등식 얘기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기거든. 동호회 좀 이해됐나? 네. 서빙 괜찮니? 시우는? 안 되니? 그냥 전체적인 내용 다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적었어. 왜냐면 x랑 x 빼면 0 곱하기 x라고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시우야? 이건 이해했어? 0 곱하기 x라 쓴 거? 그럼 여기에 있는 아무런 숫자를 여기다 넣어봐.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답이 된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넣어도 저 부등식은 성립하게 돼 있으니까. 현종 괜찮아? 윤성 괜찮니? 네. 자, 그럼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첫 번째 건 잘못했죠. 네, 첫 번째 거는 0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겹치는 게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풀었고 두 번째 거 풀었어요. 자, 세 번째를 풀어볼게요. x가 2 이상입니다. 자, x가 2 이상이면 둘 다 안 곱한다 했죠? 그래서 쓰면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럼 x가 3보다 작다가 나와.
자, 이번엔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으니까 수직선 그려서 확인. 2 이상이고 3보다 작다. 그럼 겹치는 게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제? 자, 그럼 3개가 나왔어. 그럼 최종적으로 이 3개를 합쳐서 답 낼 거예요. 첫 번째 건 뭐였어? 0하고 1 사이였고 얘는 1 이상. 여기 이렇게 메꿔지죠? 그러면서 2보다 작다. 그 다음 뭐야? 2 이상 또 메꿔지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굳이 아까처럼 따로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0부터 3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니? 그래서 이때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0하고 3 사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답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어디니? 뭐 아까 어디? 아까 여기는 이걸 합쳐서 쓸 수가 없어서 한 번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적어준 거거든. 근데 반면 이 문제는 합쳐줄 수 있기 때문에 합친 범위를 쓴 거야. 됐나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들아 25번은 기준이 몇 하고 몇일까? 네, 마이너스 2랑 1 기준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3개 나눠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이것도 숙제 삼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너네 이제 부등식 2학년 때 배운 거에서 한 단계 살짝 올린 겁니다.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2차 부등식에 앞서서 우리가 함수로 공부 많이 했었죠, 앞쪽에. 그 함수에서 나온 개념을 그대로 다 끌고 올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딱 하나만 알면 돼. 자, 여기 체크 좀 잠깐 해줄래? 자,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뭐냐면 필기도 잘 해주세요.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뭐였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연습을 했죠. 이제 여기서는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는 y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세미나 처음엔. 그럼 이렇게 는 y로 하는 게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해석이 그러면 두 개의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시호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근데 얘들아 참고로 y는 0이라는 이 함수는 두 글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기억나니? y는요? 뭐였는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했어. 중근? 그는 x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y는 0이야, y는 0. 함수에서 y는 0. x축. 참 기억 못한다. y는 0, x축. x축이라 하잖아. 초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초면이랑 하면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지? 예. 빠딱한 다시 외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위에 거는 2차 함수고 아래쪽 거는 x축이잖아. 그 함수로 이제 대화할 재료가 나온 거야.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를 볼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부등호를 보면은 2차 함수가 지금 0보다 크다라 돼 있어, 작다라 돼 있어? 작다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해요. 여기 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뜻입니다. 왜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왜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 y 는으로 했고 y 는으로 얘기했지. 근데 우리가 그럼 y라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더 크대. 근데 y는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때 클수록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고 작으면 아래로 간다 해서 위아래로 얘기하잖아 y 값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해석 이해되나요? 부등식은 함수로 해석할 때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보고 부등호에 따라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보는 거예요. 쉬 따라왔어요? 그럼 볼까요? 그래서 함수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있는 거 중에서 x축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는이 있으니까 x축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요. 거기까지. 그럼 2차 함수가 이거고 x축이 이거지. 그럼 너네가 그림으로 보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2차 함수는 요거지. 네. 그럼 얘 해를 구하래.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항상 수학할 때 해 구하라고 하면은 x 찾았어, y 찾았어? x 찾았지. 그러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x 범위를 보면 되는 거야. 이 파란색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수많은 점들의 x 좌표를 봐봐. 마이너스 3보다 어때? 커요. 크죠? 1보다 어때? 작아요. 그렇게 답 찾는 거예요. 함수를 통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시우가 잘 얘기했죠? 는도 있지. 같아도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근데 우리 는이라는 거는 함수에서 교점 찾는 걸로 얘기했었죠. 우리 는 할 때 대입법 해가지고 는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 연립방정식이 공통이네. 교점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점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연습해 봐야겠죠? 얘를 이제 해를 찾으래요. 그럼 해석하면 이거야. 얘를 y 하면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하지? 몇 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또 누구? 2차 함수랑 누구? x축. 오케이? 네. 근데 이번엔 크다지. 그럼 2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할 거야. 크다는 위에 있다야 아래에 있다야? 부등식에서? 위에 있다 이미. 그러니까 찾으라는 건 뭐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이 2차 함수를 위에 문제에서 그려줬지. 지금은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림이 없으니까. 그럼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얘를 그릴 건데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그럼 너네 근 찾을 수 있지. 근. 아 진짜 너무한데 왜 이러냐. 진짜 왜 이러냐. 야 그 너네 거기 그 문제 보시고요 근 좀 찾아보세요.